모처럼 부부 동반 모임에 다녀온 최동철, 김진희 씨 부부. 아니 어떻게 남자가 돼가지고서 골프 하나를 못 치냐? 당신이 캐디야? 어? 하루 종일 남매 골프채나 들고 다니고 아유 진짜. 일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골프 칠 시간이 어딨어. 아니 그럼 돈이라도 벌어 오든가. 아이, 갑자기 또 왜 돈 얘기야? 어휴 지겨워. 여보. 어딜 들어와? 꼴도 싫어. 나가! 당장 나가! 여보. 그런데 괜찮아. 난 그게 있어. 괜찮아.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모양인데요.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마나님 표정이 영 심상치 않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도착한 곳은 어느 건물 앞. 아니 쌍안경까지 들고 뭘 보는 겁니까? 설마 저 여자를 보고 있는 건가요? 하하, 저 미소 왠지 위험한데요. 쌍안경도 모자라 이제는 사진까지 찍어대기 시작하는데 대체 이 묘령의 여인과 수상한 50대의 남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은밀하고 위험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경기도의 한 공사 현장. 최동철 씨는 이곳의 조경공사 책임자인데요. 최 사장. 간만에 어때 이거? 나 어디 좀 가봐야 해서. 아니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 요새 어디 이렇게 다니는 거야? 이 사람 뭐 좋은 일 있는 거야? 삶에 낙이 좀 생겼지. 뭐야? 같이 좀 하자고. 한 잔은 다음에 하자고. 최 사장. 요즘 들어 수상하기 짝이 없는 동철 씨. 분명 뭔가 있긴 있는 듯한데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도 호랑이 부인에게 혼쭐이 나고 있었던 동철 씨. 내가 안 들여다보면 이 모양이지. 그 공사대금 언제 받을 건데? 내가 거기 사정을 뻔히 아는데. 아니 당신이 돈 버는 일 말고 하는 일이 뭔데? 어? 애 등록금이 1,000만 원이야. 그거 들고 와서 그딴 소리 해. 알았어? 내려. 어딜 타. 집에 들어오지도 마. 내려. 여보. 내리라니까. 수금 다 하기 전에는 집에 들어오지도 마.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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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아내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던 동철 씨. 가장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철 씨의 눈앞에 마치 환상처럼 미모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황혼의 허무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전형적인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일은 내 마음 같지 않고 하루하루가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생활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그런 중년의 남성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고 그로 인해 그의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동철 씨는 우울하거나 외로울 때면 환상의 여인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벌써 이렇게 훔쳐보기만 3개월째. 오늘도 또 만납시다. 수첩에 기록까지 하고 있다니 이거 어째 좀 섬뜩한데요.
빨리 안 나오는 거야? 무슨 일이 있나? 오늘은 허탕인가 본데요. 바로 그때. 아니 이게 누굽니까? 3개월째 창문 너머로만 훔쳐봤던 바로 그 환상의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잠시 후 어찌된 일인지 환상의 여인과 함께 창문 너머 바로 그곳을 찾게 된 동철 씨. 여기가 이런 곳이었군요. 저희 동호회 가입하려고 메일 보신 거 아니셨어요? 아, 맞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잠시만요. 여인은 바로 댄스 스포츠 동호회 회장이었는데요. 여러분, 저희 동호회에 신입 회원이 오셨어요. 선생님, 성함이? 아, 네, 저 최동철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얼결에 동호회에 가입까지 하게 된 동철 씨.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동철 씨가 누군가를 만나러 온 모양입니다. 잘 있었어? 자, 컴퓨터에서만 주면 되는 거지? 그럼. 고마워. 내가 조만간 한턱 쏠게. 근데 웬일로 콘도로 간다고 그래? 진짜 요새 무슨 일 있어? 세상에 고작 2달 새에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급격한 속도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에게 첫눈에 반했던 마음을 고백했고요. 이혼은 혼자 몸으로 아이들을 키우며 살던 자상하고 살뜰한 마음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불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연인 사이인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헤어지라고 진지하게 충고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두 사람의 열렬한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영 씨, 지영 씨. 곤히 잡는 동철 씨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보. 더러운 입으로 누구 더러워보래. 그게 아니야. 내가 이 두 연놈을 가만둘 것 같아? 이게 여보 일로 와. 그만해. 내가 일로 와. 잘못했어. 당신 일로 와. 그게 아니야. 오해야. 그게 아니야. 남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아내가 불륜의 증거를 발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보. 꼼짝없이 덜미를 잡힌 동철 씨.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일단 36개 주랭랑뿐. 진짜 내가 정말 못 살아 진짜. 하지만 아내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자기야, 무슨 일이야? 어머, 뭐야, 세상에. 많이 다친 거야? 집에서 알았어. 미안해, 나 때문에. 지영이가 미안할 게 뭐 있어. 근데 동철 씨, 차라리 잘 된 것 같아. 어? 애들 아빠가 애들 데리고 가겠대. 좋은 사람 생기면 새 출발하래. 정말? 우리 새 출발하자. 지영아. 새 출발하자는 지영 씨의 제안에 선뜻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 동철 씨. 일사천리로 이혼을 강행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아내와 남남이 된 동철 씨는 새로운 연인의 곁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꺼리낄 게 없었던 두 사람은 자유를 만끽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로부터 석 달 후, 밤길을 걷고 있던 지영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 동철 씨 전화였군요. 근데 어찌 좀 주저하는 것 같은데요. 여보세요? 아, 지영 씨? 아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지금 어디야? 당신은 어디야? 나 연습실이지. 지금 어디냐니까. 나 회사. 일이 아직 안 끝나서 오늘은 못 가. 아니, 요즘 왜 이렇게 만나기가 힘들어? 미안. 나 너무 바빠. 미안. 동철 씨를 피하는 듯한 지영 씨. 벌써 한 달이 넘게 지영 씨를 만나지 못해 동철 씨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대체 이들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다음 날, 참다 못한 동철 씨가 지영 씨를 찾아왔습니다. 지영, 요즘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미안. 애들 때문에 애들이 나를 많이 찾나 봐. 나도 마음이 좀 그렇고. 애들은 자주 보면 되지. 자,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자기야, 오늘은 그냥 돌아가. 뭐? 미안. 내가 연락할게. 지영아. 자기야, 나 오늘 너무 피곤하다. 이제 함께 행복할 일만 남은 듯했던 두 사람. 하지만 누군가 이들의 불행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초주검이라도 된 듯 헐레벌떡 어딘가를 찾은 동철 씨. 대체 그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온 걸까요? 들어오시면 안 돼요. 나가세요. 여기. 임지영이 여기에? 놀랍게도 시신으로 발견되고 만 지영 씨. 그녀는 왜 싸늘한 주검으로 여기 누워 있을까요? 임지영 씨하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약혼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느닷없이 동철 씨에게 주먹을 날리며 달려드는 한 남자. 그만하세요, 그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누구세요? 임지영 씨 약혼자 된 사람입니다. 예? 지영 씨의 약혼자라며 동철 씨 앞에 나타난 또 다른 남자. 주검이 된 여인과 두 명의 약혼자라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일까요? 결국 경찰서까지 오게 된 동철 씨와 젊은 남자. 모처럼 부부 동반 모임에 다녀온 최동철, 김진희 씨 부부. 아니 어떻게 남자가 돼가지고서 골프 하나를 못 치냐? 당신이 캐디야? 어? 하루 종일 남매 골프채나 들고 다니고 아유 진짜. 일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골프 칠 시간이 어딨어. 아니 그럼 돈이라도 벌어 오든가. 아이, 갑자기 또 왜 돈 얘기야? 어휴 지겨워. 여보. 어딜 들어와? 꼴 두고 싫어. 나가! 당장 나가! 여보. 그런데 괜찮아. 난 그게 있어. 괜찮아.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모양인데요.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마나님 표정이 영 심상치 않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도착한 곳은 어느 건물 앞. 아니 쌍안경까지 들고 뭘 보는 겁니까? 설마 저 여자를 보고 있는 건가요? 하하, 저 미소 왠지 위험한데요.
쌍안경도 모자라 이제는 사진까지 찍어대기 시작하는데 대체 이 묘령의 여인과 수상한 50대의 남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은밀하고 위험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경기도의 한 공사 현장. 최동철 씨는 이곳의 조경공사 책임자인데요. 아이, 최 사장. 아이, 간만에 어때 이거? 나 어디 좀 가봐야 해서. 아니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 요새 어디 이렇게 다니는 거야? 이 사람 뭐 좋은 일 있는 거야? 삶에 낙이 좀 생겼지. 뭐야? 아니, 같이 좀 하자고. 한 잔은 다음에 하자고. 최 사장. 요즘 들어 수상하기 짝이 없는 동철 씨. 분명 뭔가 있긴 있는 듯한데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도 호랑이 부인에게 혼쭐이 나고 있었던 동철 씨. 내가 안 들여다보면 이 모양이지. 그 공사 대금 언제 받을 건데? 내가 거기 사정을 뻔히 아는데 아니 당신이 돈 버는 일 말고 하는 일이 뭔데? 어? 애 등록금이 1,000만 원이야. 그거 들고 와서 그딴 소리 해. 알았어? 내려. 어딜 가. 집에 들어오지도 마. 내려. 여보. 내리라니까. 수금 다 하기 전에는 집에 들어오지도 마.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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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아내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던 동철 씨. 가장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철 씨의 눈앞에 마치 환상처럼 미모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황혼의 허무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전형적인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일은 내 마음 같지 않고 하루하루가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생활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그런 중년의 남성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고 그로 인해 그의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동철 씨는 우울하거나 외로울 때면 환상의 여인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벌써 이렇게 훔쳐보기만 3개월째. 오늘도 또 만납시다. 수첩에 기록까지 하고 있다니 이거 어째 좀 섬뜩한데요. 이거 왜 빨리 안 나오는 거야? 무슨 일이 있나? 오늘은 허탕인가 본데요. 바로 그때. 아니 이게 누굽니까? 3개월째 창문 너머로만 훔쳐봤던 바로 그 환상의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잠시 후 어찌된 일인지 환상의 여인과 함께 창문 너머 바로 그곳을 찾게 된 동철 씨. 여기가 이런 곳이었군요. 저희 동호회 가입하려고 메일 보신 거 아니셨어요? 맞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잠시만요. 여인은 바로 댄스 스포츠 동호회 회장이었는데요. 여러분, 저희 동호회에 신입 회원이 오셨어요. 선생님, 성함이? 네, 저 최동철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얼결에 동호회에 가입까지 하게 된 동철 씨.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동철 씨가 누군가를 만나러 온 모양입니다. 잘 있었어? 자, 콘도에서만 주면 되는 거지? 그럼. 고마워. 내가 조만간 한턱 쏠게. 근데 웬일로 콘도로 간다고 그래? 진짜 요새 무슨 일 있어? 세상에 고작 2달 새에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급격한 속도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에게 첫눈에 반했던 마음을 고백했고요. 이혼은 혼자 몸으로 아이들을 키우며 살던 자상하고 살뜰한 마음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불륜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연인 사이인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헤어지라고 진지하게 충고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두 사람의 열렬한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영 씨, 지영 씨. 곤이 잡는 동철 씨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보. 더러운 입으로 누구 더러워 보래? 그게 아니야. 내가 이 두 연놈을 가만둘 것 같아? 이게 여보 일로 와. 그만해. 내가 일로 와. 잘못했어. 당신 일로 와. 그게 아니야. 오해야. 그게 아니야. 남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아내가 불륜의 증거를 발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꼼짝없이 덜미를 잡힌 동철 씨.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일단 36개 주랭랑뿐. 진짜 내가 못 살아 진짜. 하지만 아내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자기야, 무슨 일이야? 어머, 뭐야 세상에, 많이 다친 거야? 집에서 알았어. 미안해, 나 때문에. 지영이가 미안할 게 뭐 있어. 근데 동철 씨, 차라리 잘 된 것 같아. 어? 애들 아빠가 애들 데리고 가겠대. 좋은 사람 생기면 새 출발하래. 정말? 우리 새 출발하자. 지영아. 새 출발하자는 지영 씨의 제안에 선뜻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 동철 씨. 일사천리로 이혼을 강해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아내와 남남이 된 동철 씨는 새로운 연인의 곁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꺼리낄 게 없었던 두 사람은 자유를 만끽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로부터 석 달 후 밤길을 걷고 있던 지영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 동철 씨 전화였군요. 근데 어찌 좀 주저하는 것 같은데요. 여보세요? 아, 지영 씨? 아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지금 어디야? 당신은 어디야? 나 연습실이지. 지금 어디냐니까. 나 회사. 일이 아직 안 끝나서 오늘은 못 가. 아니, 요즘 왜 이렇게 만나기가 힘들어? 미안. 나 너무 바빠. 미안. 동철 씨를 피하는 듯한 지영 씨. 벌써 한 달이 넘게 지영 씨를 만나지 못해 동철 씨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대체 이들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다음 날
참다 못한 동철 씨가 지영 씨를 찾아왔습니다. 지영, 요즘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미안. 애들 때문에 애들이 나를 많이 찾나 봐. 나도 마음이 좀 그렇고. 애들은 자주 보면 되지. 자,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자기야, 오늘은 그냥 돌아가. 뭐? 미안, 내가 연락할게. 지영아. 자기야, 나 오늘 너무 피곤하다. 이제 함께 행복할 일만 남은 듯했던 두 사람. 하지만 누군가 이들의 불행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초주검이라도 된 듯 헐레벌떡 어딘가를 찾은 동철 씨. 대체 그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온 걸까요? 들어오시면 안 돼요. 나가세요. 여기 임지영이 여기에. 놀랍게도 시신으로 발견되고 만 지영 씨. 그녀는 왜 싸늘한 주검으로 여기 누워 있을까요? 임지영 씨하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약혼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느닷없이 동철 씨에게 주먹을 날리며 달려드는 한 남자. 그만하자 그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누구세요? 임지영 씨 약혼자 된 사람입니다. 예? 지영 씨의 약혼자라며 동철 씨 앞에 나타난 또 다른 남자. 주검이 된 여인과 두 명의 약혼자라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일까요? 결국 경찰서까지 오게 된 동철 씨와 젊은 남자. 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진짜 약혼자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이 안 되긴 뭐가 말이 안 돼. 우린 옛 시장까지 잡은 사이라고. 뭐? 저 얘기도 좀 하세요. 두 남자가 서로 자신이 약혼자라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바로 그때 아니, 여긴 왜? 그들 앞에 나타난 또 한 사람. 그는 바로 동철 씨의 전 부인인 김진희였습니다. 당신 뭐야? 당신 이거 왜 온 거야? 이게 웬일이죠? 두 사람도 아는 사이 같은데요? 야, 하다가 주식까지 내 스토커야! 동철 씨의 전처가 스토커라니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이야기는 4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혼한 동철 씨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지영 씨. 직장 생활 중이던 그녀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회사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기 시작한 지영 씨.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은밀한 사생활을 폭로하는 게시물과 전단이 뿌려지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끝도 없이 쏟아지는 익명의 비방글에 손쓸 도리가 없었던 지영 씨. 견디다 못한 그녀는 결국 경찰에까지 조사를 의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경찰이 비방글의 작성자로 지목한 것은 바로 동철 씨의 전처 김진희였습니다. 죽은 지영 씨는 한마디로 김진희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 정말이야? 당신이 그랬어? 내가 틀린 말 한 거 있어? 20년 넘게 뼈 빠지게 고생했더니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오냐니 남의 가정을 박살냈는데 그런데도 내가 가만히 있어야 돼? 시끄러! 그렇다고 스토커 짓을 해? 누구더러 스토커래? 욕먹을 짓을 했으면 욕먹는 게 당연하지.
당신 진짜 너무한다. 너무한 건 너지. 바람핀 주제에 무슨 말이 많아. 바로 그때 한 장의 문서를 다급히 건네받은 경찰. 그러게 진짜 너무하시네. 예? 임지영 씨 왜 살해했어요? 최동철 씨. 아니, 최동철이 임지영을 살해했다니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말씀을 하시라니까. 경찰이 내민 것은 바로 사건 당일 사건 현장에서 찍힌 최동철의 모습이었습니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대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건 당일 모처럼 강변에서 만남을 갖게 된 두 사람. 웬일이야? 간만에 데이트 신청을 다 하고. 너무 바빠서 그랬지. 춥다. 차에 타자. 그래. 한동안 자신을 피하는 듯했던 임지영의 연락을 받고 기분이 좋았던 최동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오늘 기분 좀 내자. 나 결혼하려고. 아, 결혼하자고? 아니, 직장에서 만난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우리 끝내자.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와서 끝내자니. 그게 말이 돼? 내가 왜 이혼까지 했는데? 당신 아내하고 원래 사이 안 좋았잖아. 왜 내 탓을 하고 그래? 뭐? 앞으로 동호회도 나오지 마. 알았지? 나 당신 얼굴도 보기 싫어. 뭐? 가족을 버리고 선택한 사랑. 하지만 최동철은 제 손으로 그 사랑을 끝내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가 만나는 사이에 다른 연하의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양다리를 걸쳤던 것인데요. 전 남편에게 아이를 보낸 것도 합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롭게 생긴 남자와 새 출발을 하기 위한 것이었죠. 일방적으로 이별 선언을 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왔는데도 냉정하게 헤어지자고 하자 이를 참을 수 없었고 결국 살해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 안매장을 했던 것입니다. 안매장에 사용된 삽을 비롯한 증거품까지 발견되면서 구속된 최동철.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없었으면 되는 건데. 미쳤어 정말. 아니 바람핀 것도 모자라서 사랑까지 죽여. 미쳤어 정말.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최동철은 살인죄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랑이 끝나는 순간 복수를 생각하면 사랑은 더욱 더럽혀질 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 증오와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사랑은 삶 속에서 더욱 오래 빛났을지도 모릅니다.